투명한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은 이제 올해 초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확정했죠. 반면에 이제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 사업자들은 5월 바로 이제 오늘부터 소득세 신고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세금 신고가 쉽지 않은데요. 뭐부터 챙겨야 하고 또 어떻게 소득세를 신고할지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김광진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세무사님. 네. 아니 뭐 세무사라는 이미지하고 다르게 웬 테리우스? 아니 지금 우리 제작진이 그러시는데 뭐 노래하는 세무사 무슨 말씀이죠? 제가 이제 재작년쯤에 예. 좀 제 본업과 다르게 예. 좀 사춘기가 온 것처럼 예. 뒤늦게 좀 타 방송의 좀 오디션 프로그램 음악 쪽에 2개를 좀 나갔었습니다. 두 개 어디예요? 그래서 앞에만 얘기해 주세요. JTBC 제2사죠. 네. 죄송합니다. 제2사 퀀텀. P 싱어랑 그리고 또 S 어게인이라고 해서 두 가지 S는 프로를 뭐죠? 싱어게인. 그 2군데 좀 출연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뭐 한번 TV에 나왔었다 보니까 자기 관리를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자 이거 이 5월 참 좋은 계절인데 이 세금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픈 달이에요. 5월은. 그렇죠. 왜 소장님 얼굴이 빨개지세요? 종합소득 신고달. 아니 지금 신고해야 되는 대상, 뭐 신고 기간 등 요 기본적인 거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매년 이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 이자 배당, 기타 연금 이런 것들인데 그런 종합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를 다 집계해서 다음 해 5월 말까지 이제 통상적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신고 마감일이 주말이나 아니면 공휴일에 겹치면 그러면은 다가오는 또 바로 그 평일, 그 평일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또 주말이니까 그래서 이틀 뒤 6월 2일까지 신고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분들, 네. 개인 사업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프리랜서 그렇게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다른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이라고 해서 2천만 원, 1년에 2천만 원 초과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미 세무사를 선임해서 기장대리라고 해서 장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 외의 분들은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세무사를 의뢰해서 신고를 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요즘 하도 인터넷이 또 잘 돼 있잖아요. 홈택스나 아니면은 또 모바일 손택스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어렵지 않게 또 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렵지 않다 그러시는데 저는 어렵던데. 일단 머리 아프죠? 머리가 네, 머리 아파요. 근데 그 또 인터넷에 워낙에 또 잘들 나와 있어서 잘 찾아보면서 하면은 또 한 이틀 정도면 하시더라고요. 앞에 AI 얘기 한참 했습니다.만 AI 세무사 없습니까 어디에? 나중에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머지않아서. AI 세무사 뭐 말들도 많은데 제 직업을 위협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겠구나. 그렇게 되고 또 이게 1년치 소득을 한 번에 또 신고를 하는 거다 보니까 가끔은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글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분납제도라고 해서 세금이 1,000만 원이 넘게 나오면 이제 뭐 한 번 내고 또 2달 뒤에 다시 낸다든지 아니면 너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또 그 와중에 또 여러 상황이 겹치는 분들 있잖아요. 천재지변, 또 어떤 가족이 또 병상에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최대 뭐 한 6개월 연장하고 3개월 분납까지도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세금 신고하면은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돌려받는 이렇게 환급 예상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실제로 돌려봐야 아는 부분이고요. 이제 뭐 세금을 어떻게 신고를 하는데 돌려받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근로자들 보시면 매월 이렇게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거든요, 그죠? 그거를 원천 징수를 하고 이제 또 그 세금을 그러니까 즉 급여를 주는 분이 뗀 세금을 갖다가 다달이 국세청에다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걸 원천 징수라고 하는데 이제 근로소득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프리랜서를 고용하시는 분들 혹은 또 이제 강연 같은 걸 초빙하시면서 그런 좀 소득을 지급하는 분들이 세금을 떼서 내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떼놨던 것들은 사실 제가 받았어야 되는 돈인데 이미 내는 돈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기납부세액 미리 내놓은 네.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돌려봤는데 자기가 냈던 세금보다 또 작게 짓게 될 수가 있어요. 종합소득세 같은 네. 경우에.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럼 그 차액을 돌려받다 보니까 그렇게 환급액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근데 뭐 3.3%라면서요 원천징수. 사업소득세라고 해서 프리랜서들, 그러니까 예. 뭐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이런 분들 아니면 또 공연 예술 하시는데 예.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가시는 어허. 분들은 3.3%를 떼고 주는 게 맞고요. 예. 그 외에도 뭐 이제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면 일시적인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8.8%, 뭐 22%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세율은. 근데 제 얘기는 그렇게 네. 떼봐야 예. 어차피 세금 내야 되는 게 뭐 3.3%나 8.몇% 세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렇죠, 훨씬 높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어떻게 환급이 나오죠? 보통 소득공제, 소득공제. 예, 소득공제라는 항목들이 있고요. 소득공제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3.3%라고 하면 내가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거기서 3만 3천 원을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신고를 해보면 예. 이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제가 썼던 경비들이 어떤 필요 있고. 경비를 예. 일단 차감을 하고요. 어허. 그리고 또 이제 세법에서 하고 있는 어떤 가족 구성원에 음. 따라서 인적 공제 공제.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게 세율을 곱해 보면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을 환급을 받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환급받다고 그래서 무조건 프리랜서들은 이제 필요 경비를 어디까지 인정받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아까 이 종합소득세 납부 어려운 분들 위해서 뭐 아까 좀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분납하는 경우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적용되는 건가? 일단 예. 앞전에 말했던 분납이나 아니면은 납기 연장 네네. 같은 것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누구나 오. 그 요건만 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요건이 되어야. 예, 그게 뭐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거나 음.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위기 상황이 네. 세법에서 정하는 그런 상황이 인정되면은 그렇게 연장을 해주고요. 그 외에 이제 매년 뭐 재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특별 재난 지역에 네, 선포가 예.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업종별로 좀 그해 경제 시황이 안 좋거나 이러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업종들을 좀 이렇게 직권으로 그냥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산불이라든지 그리고 뭐 제주항공여객기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역들이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제주항공여객기 사고로 인해서 또 그런 어떤 그 피해자나 아니면 유가족분들 그리고 요 몇 년 동안 계속 해주고 있는 건데 수출 중소기업들 중에서 뭐 일정 이렇게 그 관세청이나 아니면은 코트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 하죠. 거기서 어떤 선정한 그 사업자들한테는 좀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납부 기한의 연장인지 신고 기한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신고는 그래서 신고는 예. 5월 말까지 하고 예. 그리고 올해는 6월 2일이죠. 그리고 3개월 동안 미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연말정산은 이제 직장인 분들 하잖아요. 근로소득 있으신 분들. 근데 이제 네. 근로소득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근로소득 말고도 추가로 뭐 이제 원래 겸업은 금지된 맞아요. 직장이 많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사업소득이 따로 있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네. 이자를 받는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또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연말정산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때 한 번에 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해도 되는데 예. 일단 통상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회사 다니면서 네. 나 이런 걸로 돈 받아 이런 아, 말 잘 안 그런 해요. 얘기, 맞아요. 네, 그런 네. 분들 하기 좀 어려움이 네. 있으시기 때문에 두 번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업금지 이런 게 네, 있다 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워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연말정산대로 받고 네. 그러면은 그게 회사에서는 3월 10일에 매년 이렇게 보고를 네.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이미 홈택스에 다 업로드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외에 있는 것들 것들만. 다 끌어와서 합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한 번에 하거나. 한 번에 하셔도 돼요. 예. 이제 어쨌건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무조건 해야죠. 예, 가산세 붙죠. 예, 가산세 붙습니다. 가산세 얼마나 붙어요? 가산세가 이제 뭐 그냥 아예 무신고로 들어갔다. 그러면 20%가 붙고요. 세더라고요. 일단은 네, 네. 가산세가. 세액의 20%. 그리고 신고는 했는데 좀 잘못해서 그때 그- 경정 뭐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정 청구는 내가 비싸게 신고했다가 예, 예. 싼 세금으로 돌려받을 때가 경정 청구고 그게 아니라 오인해서 좀
세금을 많이 낮게 신고한 거예요. 아. 그런 분들은 과소신고 부분에 대해서 10%만큼 내고요. 별도로 납부가산세라고 있어요. 납부지원가산세라고 있는데 이자 같은 성격이에요. 이자 같은 성격인데 하루에 10만 분의 22라고 하면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1년으로 따지면 8.05% 정도 됩니다. 굉장히 고율의 고율이네요. 금리가 높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야, 우리 김광진 세무사님, 비주얼도 그렇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도 그거다가 저는 노래하시니까 알겠네. 마법의 성 김광진이에요. 예? 예. 그거가 저 군대 동기예요. 아, 정말요? 우리 뭐 유격장이나 사격장에서 맨날 저녁 먹고 나면 혼자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고 했던 친구인데 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 많이 끊겼네. 아니 근데 지금 뭐시냐? 이거 좀 어려워요 사실. 예. 용어도 어렵고. 네. 그런데 이거 좀 어떻게 의뢰할 만한 곳이 어디죠? 그냥 사실 너무 어려우면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되죠. 사실 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도 있고 제일 네. 속편해요. 제일 속편해. 네. 제일 속편해. 네. 뭐몇 군데 알아보시면 또 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 뭐 한 군데만 들른다고 해서 이렇게 딱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어. 더 저렴하게 해주시는 분명히 아 그래요? 다 그 우리 잘 시청자분들 혹시 이제 세무사님 찾아가면 SBS 비즈 머니쇼 보고 찾아왔습니다 하면은 뭔가 할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뭐 30% 할인부터 시작하고 시작 포인트가 30%. 다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유 재밌으셔. 질문해야지 질문. 네. 네. 아니 지금 우리 또 잘생긴 또 세무사님 나오니까 네. 질문을 놓치시네. 아니에요. 지금 그게 6번 아니라 하셔야 돼. 임대소득. 예, 글쎄. 예. 임대소득 이 기준 있잖아요. 네. 이게 얼마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되고 2천만 원인가요? 2천만 원을 일단 기본적으로들 생각을 하시는데 예, 2천만 원이 사실 그 금액 가지고 이거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일단은 뭐 임대소득이라 그러면 이제 뭐 상업용 건물도 있고 주거용 건물도 있잖아요. 근데 상업용 건물은 무조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소득입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 소득이고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주택 수랑 그리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시가, 네. 주택의 기준시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1주택자가 받으시는 분들은 월세 받는 거는 일단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기준시가가 12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2주택 이상은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임대주는 주택 수만 합치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살고 있는 집까지 합쳐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디 다른 데서 세를 살거나 뭐 그렇게 하면서 월세를 받아야 비과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요거 임대소득 2천만 원 넘는 거 요거 얘기하신 거죠 지금? 이거는 아니요. 아직? 2천만 원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2천만 원 설명을 드려야 돼요. 기준. 예. 그러면 2천만 원 임대소득 2천만 원 넘으면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예,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예. 이게 금융소득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예. 이게 1년에 2천만 원이 안 되면 예. 이제 분리과세라는 방식하고 종합과세라는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분리과세라는 뜻은 뭐냐면 다른 우리 사업소득이나 아니면 근로소득 그런 것들하고 합쳐서 세금 신고를 하는 거를 이제 뭐 종합과세라고 종합과세를 하는데 하고. 그거의 반대 개념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다른 소득이 합산이 되면 이제 누진세율이 강화되면서 그렇죠. 30% 40% 예, 뭐 이렇게 예. 49.5%까지 갑니다. 지방세까지 예.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분리과세가 너무 좋겠죠. 그래서 2천만 원이 안 되면 분리과세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됩니다. 물론 2천만 원 안 돼도 종합과세로 본인이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분리과세가 더 좋을 텐데.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아 있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분리과세 방식은 아예 공식이 딱 정해져 있고요. 세율이 14%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고정이 돼 있다. 근데 종합과세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간별로. 공식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경비 같은 것도 예. 내가 많이 썼다. 예를 들어 재산세나 아니면은 요즘 또 금리 높아서 네. 이자 비용 같은 것들이 많으면 사실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많고요. 네. 그리고 뭐 소득공제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반영이 되면서 또 세율까지 6%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없이 은퇴하고 이제 뭐 주택 하나만 있다. 그리고 임대주택 하나 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종합과세 방식으로 하면 싸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게 알아서 이제 세무사분들이 해주는 거죠. 비교하고 따지고. 사실 잘 이거를 모르시면은 그냥 잘 모르시면은 그냥 맡기면
보통 그냥 분리과세로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아. 거라서 알고 계시고 한번 물어보시면서 차라리 이거 한번 종합과세로 예. 계산도 해보고 해봐 주세요. 유리한 이렇게.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돈 뭐 한 5만 원 더 드리더라도 네. 사실 그걸로 세금이 뭐 몇십만 원 그러게요. 아껴지면 네, 더 나은 그렇겠네요. 일이니까. 공시가격 좀 여쭤볼게요. 아, 예, 지금 이게 아까 기준시가 뭐 얘기도 나왔으니까 지금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3.65%로 확정이 됐는데 지난해 이제 서울 지역에서 좀 집값이 많이 뛴 지역 공시가격이 7.86%나 네. 올랐어요. 그럼 이제 보유세 또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뭐 요즘은 좀 낮아진 편이긴 한데요. 보유세 자체가. 예, 근데 그래도 여전히 뭐 가만히 갖고만 네. 있어도 나가는 돈이다 보니까 많이 민감들 그러니까. 하세요. 예, 예. 일단은 보유세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 뭐 한국 세법에서는 두 개를 또 별개로 과세를 하다 보니까 또 되게 민감한데요. 일단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재산세를 내시긴 하세요. 예. 근데 모두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시진 않으시죠. 일단은 재산세부터 좀 짚어보자면 재산세는 이제 이것저것 다 떼고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제 3억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최고 세율인데 이게 0.4%예요. 그래서 이게 종합부동산세 최저 세율이 0.5%이다 보니까 사실 재산세에 대한 타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타격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이제 같아요. 그 종부세. 예, 그렇습니다. 예. 종부세는 통상적으로 1주택자면은 공시가격 합산 12억이 보유한 주택에서 12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요. 예. 만약에 2주택자부터는 9억 원으로 그게 가액이 또 낮아져요. 기준 금액이. 그러니까 기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이 9억이 넘어가면 나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사실 좀 부담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가가 통상 실거래가 한 60% 정도 반영이 돼요. 내외로 반영이 되는데 물론 그 집가 어떤 상승률이나 이런 거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그래서 1주택자가 12억이 낸다 그랬는데 뭐 그러면 이제 실거래가로 환산하면 한 20억 정도 되는 거 주택 하나를 갖고 있고 거기서 살고 계시면 이게 종부세가 나오고요. 만약에 2주택자라면은 이제 9억 기준이니까 예. 이걸 60%로 따지면 15억 이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 하나 있고 6억짜리 주택 하나 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제 또 종부세 대상. 종부세 그 실거래가 기준이죠. 네. 그럼 종부세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이제 7.86% 상승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과정에서 제가 또 계산을 좀 해왔어요. 네네. 그래서 원래 그냥 통상적으로 보유주택 가격이 10억 원이고 본인 공시 가격,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이 6억 원이라고 하는 1주택자를 이제 가정을 해보면요. 네네. 올해 원래 재산세를 냈다면 한 296만 원 네. 정도의 부담이 되는데 이제 내년에 만약에 7.86% 상승하게 되면 예. 결과적으로는 한 30만 원 정도, 325만 원 정도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10% 조금 안 되게 나오시는데 만약에 종부세를 내고 계신 분들을 좀 가정해서 이 보유주택이 하나인데 이게 거래 가격이 25억이라고 가정을 그래서 해볼게요. 기준시가 네. 12억 이상.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공시 가격이 이게 15억 정도로 네. 가정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올해였다면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라고 해야 네, 되겠죠. 예. 그러면 재산세 482만 원 그리고 종부세 127만 원 해서 총 609만 원 정도를 네. 내셨는데 이분이 이제 재산세랑 종부세랑 같이 오르다 보니까 특히 종부세는 세율이 높다 보니까 기존보다 이제 뭐 재산세는 40만 원 정도 증가하는데 종부세가 또 40만 원이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총 792만 원. 그래서 609만 원에서 792만 원을 내다 보니까 한 30% 이상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만 원 돈이 증가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숨쉬고만 있었는데. 좀 세금 너무 센 거 아닙니까? 듣다 보니 네. 좀 그러네. 그렇죠. 아무리 저 뭐 집 한 채 뭐 10m, 20m 그거 보고 이렇게 안도하기 뭐 하기에는 세금 너무 좀 네. 근데 지금 이것도 사실 1주택자 기준으로 얘기를 드린 글쎄. 건데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이라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4구에 있는 그 2주택자 분들은 또 세율이 올라가요. 아니면 3주택자 이상은 또 세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뭐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부분이 좀 많이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요거 세무사님 궁금한데 네. 이때쯤 되면 대부분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그 3.3이라는 앱 깔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활용할 만한 겁니까, 그거? 사실 좀 말이 많은 말이 것 많- 같습니다. 무슨 요즘 뭐 앱이요?
3.3이라는 3.3. 환급 받으라고 하는 그런 앱이 있던데.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한국 세무사회에서 예. 좀 같이 이 3.3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위법한 세무들이다라고 아, 하면서 그래요? 지금 좀 분쟁도 있고요. 아. 뭐 그런 상황인데 음. 왜냐하면은 그 사실 세무 정보라는 게 연말정산 같은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신용카드 사용 내역부터 현금 영수증 그리고 가족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네. 근데 이거를 사실 플랫폼 들어와서 클릭 하나로 모든 게 연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렇구나. 이 세금이 과연 제대로 신고된 것인가 뭐 그러면은 추징되면 누가 물어줄 것인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 그래요? 좀, 좀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